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오늘 599 시간이네요. 그쵸. 더 이상 멘트를 치지 않으려고요. 599, 오리가 구지가 오리에게 읽었으면 하는 책을 추천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네, 하루키 책 갖고 오셨네요. 미리 말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표지가 되게 예쁘다. 근데 그 포털 사이트에 평을 보니까 표지 싫어하시는 분들 꽤 진짜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보여주세요. 난 괜찮은데 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가요? 1인칭 단수예요? 그렇겠죠? 저 한 번 몰라요. 1인까지밖에 못 읽겠어요. 밑에 한자가 조그맣게 적혀져 있거든요. 칭이라는 한문이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먼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할 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진짜 오랜만에 내보인 신작 단편 소설집 1인칭 단수입니다. 여자 없는 남자들 이후 6년 만에 내보이는 소설집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자 없는 남자들은 읽어보셨었나요? 네, 읽어봤고 한 6년 전에 진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6년 전이라는 거에 전 좀 놀랐어요. 6년 전에 읽었고 네. 얼마 전에 알라딘에 중고로 팔려고 그랬는데 그 책이 안 팔리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야. 하루키 책은 진짜 사람들이 확 사고 확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6년 전에 얘기가 되어버렸구나. 저는 그때 서점에 가서 딱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세월이 정말 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에도 1인칭 단수라는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출간하자마자 일단은 바로 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루키 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실망했다. 기사단장 죽이기. 네. 그러면 어땠나요? 궁금하시죠? 네. 1인칭 단수는 일단은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느꼈던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고요. 진짜 하루키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매력들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소설집이에요. 약간 과감 없이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키의 매력이 약간 심심하면서 살짝 미스테리하고 이 결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이 사람 약간 나이가 들었구나, 뭐 이게 올드해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관조적으로 변했다, 또는 그런 색깔을 좀 띠게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그러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소설에서는 어땠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슴슴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했었고요. 이야기들이 전부 몇 편이 실려 있냐면 8편이 실려 있는데 전부 다 과거를 회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었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굉장히 에세이틱한 느낌을 줘요. 되게 무섭네요, 지금. 오리가 네. 1인칭 단수 이 책을 정리한 메모지를 앞에 펼쳐두고 있는데 네. 설마 8편을 지금 다 정리한 건가요? 짱 무서워. 네, 물론 다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언제 한번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요즘은 이렇게 적지 않고 읽으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휙 하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딱 다 읽고 나서 읽었던 단상들을 메모해 본 거니까 형이상학적 같은 느낌도 주고 회상적이다, 이것은 에세이인가? 진짜 기묘하다, 이런 식의 평을 제가 좀 남겨놨네요. 근데 요즘 약간 소설에, 우리나라 소설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에세이 같은 소설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소설은 경계를 약간 알기가 힘들 것처럼 진짜로 겪은 얘기인가? 왜냐면 자기가 야구의 팬이라는 게 또 나와요, 여기에. 야쿠르트의 팬이었는데 내가 어디서 야구를 받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소설이야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지점도 있고 8편 모두가 결론이 딱 명확하게 나는 소설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작품인 크림이라는 소설에서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시작을 해요. 게다가 이 이야기에는 결론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약간 쓰고 싶은 대로 썼구나. 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었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또 막 쓴 건 아니구나. 아니면 너무 저기 저 멀리로 가버린 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단편은 어떤 거예요? 한 편만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6번째 작품인 사육제라는 건데 하루키 작품 읽으면 음악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좋아하는 장르는 재즈랑 클래식. 맞아.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오는데 사육제에서는 클래식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오고 이 사육제라는 것도 슈만의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슈만의 사육제 그리고 이 사육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인 나와 그리고 어떤 한 여성 50대의 여성인데 그 여성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근데 난 이 문장을 읽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 네가 뭔데 못생긴 걸 평가해. 그치? 그런데 작가도 그걸 아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못생겼는데 너무 매력있고 못생겼는데 괜히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여자. 그러니까 오히려 단점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외모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단점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 하루키의 소설에는 항상 인물들이 좀 과거 사연이 있는데 그게 밝혀지지는 않고 되게 미스테리하고 그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말할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추겨도 절대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이 여자 집에 놀러가 보면 남편의 흔적을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또 뉘앙스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와 이 여성이 엮여있는 것은 슈만의 사육제라는 곡이에요. 동호회인가? 그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둘만의 동호회예요. 그래서 온갖 클래식 콘서트는 다 가요. 사육제만 연주한다면. 그래서 그 연주를 듣고 둘이 와인을 마시면서 이 연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깊이 있게 얘기해요. 덕후들의 만남이네. 덕후들. 근데 그렇다면 이 둘은 또 사랑일까? 싶으면 여기에 또 그래요. 한 번도 육체 관계는 없었대요. 하루키 소설에서 이건 쉽지 않거든요. 아시죠? 집요한 성관계가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하루키도 안 와봐. 그걸. 육체 관계는 없었대요. 근데 저는 이 소설에서 설정이 좀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한 가면과 아름다운 민낯.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지니고 있는 가면은 비록 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뭔가 그런 식의 인물 묘사를 했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가면의 미추보다는 오히려 그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두려웠던 탓인지도 모른다. 내가 그것이 악령의 얼굴이건 천사의 얼굴이건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극단적이네. 천사. 중간 없어.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여성이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되게 또 하루키 소설에서 흔한 설정이긴 하죠. 사라지는데 그러다가 문득 TV 뉴스에서 이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범죄자?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포가 되니까. 약간 쫄깃하게 하는 맛이 있네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한 건 아닌데 어쨌든 8편의 얘기들이 다 이렇게 슴슴하니 그나마 좀 튀는 얘기가 6번째인 이 사육제였던 것 같아서 네. 튀는 애군요. 그나마 어떤 줄거리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다른 소설들도 근데 또 잘 읽히긴 읽혀요. 사육제 들어보셨어요? 노래? 안 들어봤는데 들어볼 거예요. 이걸 듣고 있으니까 왠지 그 노래의 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아마 사육제를 들으면서 이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사육제가 뜻이 뭐죠? 그러게요.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약간 사육제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동물을 사육하는 이런 기분밖에 안 드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사육제. 네. 약간 카니발 같은 거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축제라고 하네요. 주연절부터 기름진 화요일, 참외 화요일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날. 그래서 신기하다. 카니발이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요. 어쨌든 하루키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좋아한다, 팬까지는 아니더라도 라는 분들이 있으면 저 이거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히고 시간을 내가 소비하기에 좋다. 성관계를 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육과 절제의 기간이래요. 아 진짜요? 네. 왜 목이 메이지?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사순절. 그게 금육과 절제 아닌데 금육과 절제의 기간이 오기 때문에 실컷 마음껏 먹고 놀자라는 게 사육제래요. 또는 그러면 성관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는 말고 이 둘의 관계 자체가 네. 육체 관계가 없을 때 유지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맞아. 성격일 수도 있어요. 맞아. 괜히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게 질척거려지는 무언가가 또 있죠.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관계였던 거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도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은 언제나 남녀가 만났다 하면 아니 하루키가 또 그렇게 썼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길지는 않은데 이 정도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지금 뭐 베스트셀러 순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기도 해서 네, 오늘은 전 여기까지 하고요. 15분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애초에 짧게 할 거라고. 왜냐면 다 다룰 수도 없으니까. 그럼 저도 오늘 짧게 치겠습니다. 이 책 저 읽어보고 싶었어요. 구지가 갖고 온 책. 화려한 거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책은? 화이트 호스고요. 강화길 작가님의 소설집입니다.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네. 하루키만큼 한국 소설 작가로는 강화길 작가님도 유명하지 않나. 되게 핫하죠? 그쵸. 그리고 책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책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을 것 같다.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저 이 책 궁금했어요. 왜냐면 읽을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사람들 평을 보는데 어렵다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구지는 어땠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소설은 음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음복을 첫 방송으로 했고 음복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좋아서 친해진 친구들한테 음복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했었는데 덮자마자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의문스럽게 끝나는 지점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니까. 근데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상상하는 거에 있어서 정답 체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면 다른 작품들도 약간 음복과 결이 유사한가요? 요즘에 이 강하길 작가를 스릴러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강하길 작가의 스릴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스릴러가 아니라 약간 생활 스릴러? 칼 안 나오는 스릴러. 약간 감정만으로도 모든 걸, 약간 분위기만으로도 형성되는 스릴러 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심리적 스릴러 같은 기분이긴 해요. 음복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음복은 정말 좀 그걸 완벽하게 담요로 덮어놓고 그 담요 위에서 밑에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나 있을지 모르는 것을 걷는 것 같은 스릴이라면 다른 부분은 다른 책들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구멍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음산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네. 저는 가원이라는 소설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서우라는 소설도 좋았어요. 그리고 화이트 호스 같은 경우는 표제작이라 가지고 네. 또 봤는데 네. 저는 화이트 호스보다는 개인적 취향으로는 가원과 손이 훨씬 더 좋았다. 가원과 손? 네, 서우. 서우? 네. 이 두 작품이 제일 마음에 좀 남았어요. 왜죠? 가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할아버지를 되게 사랑하는 손녀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를 되게 사랑해. 그러면서 근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박윤보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박윤보가 할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왜 할아버지예요? 왜 할아버지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은 그거예요. 다 옛날 일이다. 벌써 좋아. 시작은 다 옛날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박윤보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였다. 지금 딱 두 문장 있는데 오늘 이 책을 빌려가야겠다고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딱 문장 한 두세 개 정도만으로 만들어지는 서늘한 기분이 있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 느껴졌어요. 오, 좋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 할머니가 이 손녀를 굉장히 쫴아요. 이렇게 막 1등을 했어. 그러면 유지해. 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할아버지랑 뭐 놀고 있거나 막 이러면 공부해. 그러니까 막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인 거죠. 할머니를 미워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막 다정하게 뭐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언제나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할아버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따뜻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할머니가 엄마 옆에서 애를 떼놓기 위해서 자는 도중에 애를 옮겨다 놓은 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옆에 와서 잔 게 아닌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노래 부르고 있는 할아버지, 직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능력한 할아버지인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말아먹어서 가산을 기울게 한 남자. 의욕은 있지만 그 의욕만 있고 뭔가 정확한 전망이라든지 정확한 투자 같은 걸 할 줄 모르는 내가 하면 다 해라고 하지만 다 실패하는 그런 무능한 남자인 거죠. 그런 무능한 할아버지 옆에서 할머니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어른이 돼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가물가물한 치매 초기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어른이 돼서 회상하는 장면 중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 좋았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딱 한 문장이에요. 그 무책임한 남자를 미워하는 것이 이 미련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힘든 것일까? 왜 나는 항상 이 여자 때문에 미칠 것 같은가? 그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평생 미워했던 거죠. 유년 시절에, 성장기에. 무책임한 남자, 미련한 여자. 근데 그 할머니의 그런 독촉과 채찍질 때문에 유지해라는 그 축하해주지 않고 유지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자신이 의사가 됐다는 거를 인정을 하거든요. 강화길 작가는 가족 얘기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 옛날 일이야 이러면서 또 끝나요. 정말 정말 읽고 싶게 만들어주는 문장이다. 네, 이 소설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디테일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더 약간 좀 생활 밀착형적인 장면들도 있지만 이 소설이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가 가원이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서우라는 작품은 또 어떤가요? 네, 서우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사실 택시를 좀 잘 안 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택시를 안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사실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안 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를 탔을 때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지. 또 있고, 택시에 대한 괴담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도시괴담. 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잘 안 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야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책은 그러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택시 타는데 갖고 있는 두려움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택시를 타고 내리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우와. 그래서 이 소설도 두 문장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실종된 여자들은 모두 마지막에 택시를 탔다. 그들의 행적은 택시에서 내린 이후 끊겼다. 스릴러가 많네. 그쵸?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직업적인 특성상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현동에서 계속 실종되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현동에 살아. 와우. 그러니까 주현동으로 가는 택시를 탈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왜 주현동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나고 자란 곳이 주현동이니까. 이런 건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또 그게 있어요. 남자들이 모는 택시가 위험하다. 여자들이 모는 택시는 안전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번에 오늘 탄 택시는 여자 기사님께서 운전하는 차인 거죠. 그래서 보통 남자 기사님 운전하는 차를 탈 때는 자기가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절대 조수석에 앉지 않는데요.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타자마자 번호표를 찍어서 전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차 문을 여는 순간 여자 기사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번호를 보내려다가 멈추고 좀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좀 스릴러적인 부분은 이렇게 경감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약간 안심하면서 읽게 되죠. 독자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제 내려서부터 뭐 다른 얘기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내리지 않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그 안전함을 느끼는 지점에서 보면 지난 1년 택시 안에서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보다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더 많이 끌어안은 채 앉아있곤 했다. 오늘처럼 앞좌석 아래까지 다리를 뻗고 창밖을 내다보는 일은 없었다. 나는 불현듯 찾아온 이러한 편안한 순간을 지겨운 불안과 맞바꾸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끔은 이렇게 무사한 날도 있는 거라고. 한 번쯤은 이런 걸 누려도 된다고. 지금 딱 부지가 읽어준 부분을 이렇게 듣고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한 장면에 대한 묘사를 막 하는 것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이전의 불안한 감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효과가. 맞아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여자 기사분이 말을 시작하거든요. 뭐 아가씨 집이 주현동이에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근데 이 기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스타일이 이 여자의 어린 시절을 계속 약간 생각나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릴 때 그 선생님한테 약간 낙인 찍힌 적이 있는 거예요. 낙인 찍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넌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구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뒤에서 봤을 때 또 그 기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주현동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는 이사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현동에 대한 낙인이 이미 있는 거지. 여자들이 실종되는 동네, 밤에 돌아다니기 위험한 동네. 근데 여기서 왜 계속 살아? 몰라서 먹니? 근데 이런 식의 뉘앙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날 선생님의 생각이 다시 나은 거죠. 선생님은 내가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했다. 그 말은 실현되지 않았다. 노력이나 선의와 상관없이 내가 의심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한번 생기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지었었던 표정을 다른 사람들이 짓게 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니까 안심했던 순간에 또 다른 나의 그런 부분을 건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훅 들어오네. 그래서 이 강하길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전부 다 일상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고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한 번씩은 접했었던 장면들이고 하는 것들이 강하길 작가를 만나면 생각해볼 만한 스릴러로 바뀐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음복 같은 경우도 스릴러가 안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스릴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강하길 작가만의 스릴러 장르가 생긴 것 같다. 그러하다. 네,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게 책 표지만 보면 너무 예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서늘해지는 이야기다. 오늘 한번 제가 빌려주실 수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좀 짧게 친 것 같긴 하지만 네. 흥미를 유발했길 바라며 네. 굳이 더 잘해서 화이트호스를 앞에 넣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